오늘 아침 6시 반 박철수 씨는 현관에 앉아 등산화 끈을 묶었습니다. 몸을 숙이는 순간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고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드니 신발장 위 하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받은 병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20년을 매주 올랐던 산,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층에서 1층까지 계단 12개. 손잡이를 꽉 잡고 한 칸씩 발을 옮기는 동안 무릎은 굽힐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5분이 걸렸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비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철수 씨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구리가 시트에 닿았고 베개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핸드폰이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손을 뻗어 집어들자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산악회 단톡방이었습니다. 백두산 회장님 메시지. 이번 주말 북한산 100군데 갑니다. 오전 7시 우이동 집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독수리, 한라산, 소백산. 12명이 참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12명 옆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참석 버튼이 보였습니다. 누르려다가 핸드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흰 천장에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13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참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누르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화면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박철수 씨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정형외과 진료실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X-레이 사진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회색과 하얀색으로 채워진 무릎뼈. 여기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가 움직였습니다. 무릎뼈 사이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이 부분이요. 박철수 씨는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등산은 이제 좀.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부담이 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박철수 씨를 봤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관리 안 하시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5걸음쯤 걸었을 때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10초쯤 서 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북한산 입구 매점 앞 공터였습니다. 산악회 회원 15명이 원을 그리며 섰습니다. 팔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조금 떨어진 곳 매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배낭을 벤치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독수리 부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형님, 오늘 안 가세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박철수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엔 꼭 함께 가요. 기다릴게요. 부회장이 돌아갔습니다. 15명이 배낭을 다시 메고 등산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백두산 회장님이 앞장섰습니다. 한 명씩 등산로로 들어갔습니다. 박철수 씨는 벤치에 앉아 배낭에서 생수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등산로 입구를 봤습니다.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만 보였습니다. 초록색 나무들, 그 위로 이어진 하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등산객 몇 명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께 산책 나온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생수병의 물은 절반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생수병을 손에 쥔 채 그대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들이 지나갔습니다. 박철수 씨는 창에 이마를 기대고 산만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였을까요? 박철수 씨는 버스 창에 기댄 채 생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난 7월 설악산 대청봉 코스. 산악회 여름 정기 산행이었습니다. 중간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감각이었습니다. 멈춰서서 무릎을 주무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올랐습니다. 정상까지는 올라갔습니다. 하산길이 더 힘들었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무릎에서 뭔가 긁히는 느낌이 들었고 평소보다 30분을 더 걸렸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이 중간중간 기다려줬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먼저 가. 집에 돌아와 파스를 붙였더니 이틀 후엔 괜찮아졌습니다. 박철수 씨가 등산을 시작한 건 2005년 1월 정년퇴직 직후였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낮잠을 자는 동안 아내는 낮에 경로당에 갔습니다. 박철수 씨는 혼자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봤습니다. 우면산 산악회 회원 모집. 전화번호를 적어뒀다가 일주일을 고민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산행이 3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6시에 집결지로 나가 산을 올랐습니다. 회사 다닐 때 친구들은 퇴직 후 다들 바빠졌습니다.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손주를 봐주거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이 박철수 씨의 사회생활 전부가 됐습니다. 백두산 회장님, 독수리 부회장, 한라산, 소백산. 20년을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생일이 되면 산 정상에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아플 때는 병문안을 왔습니다. 산이 없으면 뭐가 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통증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5분쯤 걸어야 풀렸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파스를 이틀에 한 번씩 붙이니 참을 만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병원 가봐요. 괜찮아. 박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등산을 다녀온 다음 날은 특히 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았더니 아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형외과 예약증이었습니다. 모레 오후 2시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예약증을 받아들었습니다. X-레이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을 보고도 알았습니다.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회복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박철수 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에 6개월을. 그 후엔 다시 등산할 수 있을까? 처방전을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바로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워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들, 빠르게 걷는 사람들. 한참 후 커피를 다시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20년 산을 올랐는데 이제 못 오르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산을 안 하면 뭘 하지?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합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되고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다가 채널을 돌리다 그냥 끕니다. 핸드폰을 들어 사납게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메시지가 15개였습니다. 다음 주 지리산 어때요? 오늘 수락산 다녀왔습니다. 인증샷. 백운대 정상 날씨 최고.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산 정상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도시락 사진. 박철수 씨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그걸 보는 게 이제는 괴로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보건소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무릎관리 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신청서를 받아 이름을 적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노인복지관 2층. 첫날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고 박철수 씨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앞에 섰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시죠? 오늘부터 함께 관리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선생님이 박철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운동하세요? 등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박철수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산은 이제 좀 무리고요. 대신 평지 걷기는 괜찮아요. 걷기 좋아하세요? 네. 그럼 매일 30분씩 평지 걷기 해보세요. 무릎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박철수 씨는 아파트 단지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처음엔 15분도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벤치에 앉아 쉬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20분, 25분, 30분. 이젠 한 바퀴를 쉬지 않고 돌 수 있었습니다. 무릎 부담은 확실히 덜했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처럼 무릎이 욱신거리지 않았고 통증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요. 둘레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7시쯤 걷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눴고 어제는 같은 아파트 사는 분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매일 보내요. 몇 호세요? 401호입니다. 아, 저는 603호예요. 저도 무릎 때문에 걷고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분은 없었습니다. 둘레길 한 바퀴는 20분이면 끝났습니다. 평평하고 쉬웠고 그저 걷다가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가끔 현관에 놓인 등산화를 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배낭도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도시락 먹던 그 시간들, 산악회 사람들과 웃으며 사진 찍던 순간들, 가끔 그리워졌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관리만 하면 될까요? 의사 선생님은 지켜보자고 했지만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말씀은 없었습니다. 단톡방은 여전히 울립니다. 산악회 사람들은 여전히 산을 오릅니다. 박철수 씨는 여전히 참석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둘레길을 걷는 게, 보건소 강좌에 가는 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박철수 씨는 요즘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등산은 못 가지만 아파트 둘레길을 매일 아침 걷고 보건소, 무릎 관리 강좌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산악회 단톡방을 볼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현관에 놓인 등산화를 보면 가끔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조금은 마음을 다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아하던 운동을 건강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적 있으신가요?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오래 하던 활동을 그만둬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운동으로 바꾸셨는지, 수술을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관리만 하면서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댓글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